사업하자고 그래 봤더니 안 되던데. 거봐 안 되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못해도 되고 인맥이 없어도 되고 내가 이 사업을 잘 하지 못해도 내가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정말 이 얘기를 하면은 그 친구가 할까 안 할까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혼자 결심을 해요. 틀림없이 할 거야, 틀림없이 할 거야. 다짐을 하고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쌓아가지고 할 거라고 제가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 다음날 그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한길아,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어느 날은 제가 하루에 10명은 반드시 만나서 제품을 설명하든 사업 설명을 하든 반드시 설명을 하겠다. 10명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나는 집에를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작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 9명밖에 못 채웠어. 그래서 집에 가는 길목에 있는 친구의 아파트에 갔는데 밤 12시가 되니까 불러낼까 말까 고민하면서 계속 그 어린이 놀이터 그네에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아이고 그냥 여기서 나하고라도 약속을 지키자. 그냥 날밤 새자. 그런데 이슬이 너무 차갑게 내려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한 30분 앉아있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안 할 놈인데 내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는요 직사포로 얘기를 못 해가지고 뱅글 돌려가지고 얘기를 이제 이렇게 했더니만 그 친구가 그래서 어떡하라고 얘네 와이프 화장품 한 세트 사다 줘라. 야 임마 그럼 진작 얘기하지 줘. 그 얘기하려고 그 내한테 30분이나 얘기하냐? 그냥 한 박스 그냥 맡기고 가면 되지. 내일 돈 붙여줄게. 줘. 네 얘기 들어보니까 또 괜찮은 거 시작했네. 분명히 이 친구는 그 얘기가 나올 친구가 아닌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게 하고 안 하고는 다 지 맘이구나.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지 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지 맘의 법칙을 깨닫고 나니까 세일즈의 도가 팍 트여. 이제는 어려울 게 없어. 그냥 무조건 얘기를 해. 애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야 물건을 엄청 싸게 팔고 저기 품질도 좋더라. 내가 써보니까 좋아. 너도 써. 그 다음에 야 이거 가지고 사업 한번 구상해봐. 야 돈 버는 사람들 많아. 생각 있으면 세미나 한번 가자 하고 던져놔. 그러면은 지가 고민을 하든지 말든지 지가 할 거 아니냐 이게야. 그럼 나는 고민 안 하고 쿨쿨 자. 그 다음날 제품 언제 보내줄까? 아니면 세미나 언제 갈래? 하고 또 얘기를 해. 그러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자. 그러면은 자꾸 던지면 지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지가 고민하다가 가든지 말든지 지 맘이다 이게 지 맘.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10번 하고 100번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잘하게 된다 이거예요. 세일즈가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그 사람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를 내가 고민하다가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아이고 세일즈는 힘들어 그러면서 지가 혼자 퍼져. 그러지 말고 던져. 그냥 던져놓으라 이거야. 그러면은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라인 연합 줌 미팅에서 사회자분이 열심히 혼자 말씀하시고 계셨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얘기했더니 혼자 얘기하고 있네요. 네, 네, 한 2분 남았는데요. 예, 네, 막 손 흔들어 주시네요. 우리 강혜순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인원이 아직 많지 않아서 한눈에 또 다 보이는 장점이 있네요. 네, 저희도 자그마한 소원이 있다면
예, 화면이 여러 장 넘어가서 예, 누가 들어오시는지 잘 확인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좀 하루빨리 예,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총장님 들어오셨고요. 예, 사장님들 보니까 일찍 들어오셨더라고요. 예, 일찍 다 들어오셔서 예, 제가 들어오는 동시에 같이 입장을 하신 리더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아직 안 들어오신 파트너분 계시면 예, 체크 좀 해주시고요. 예, 10시 예, 되면은 나인 줌 미팅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예, 또 몇 번 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못 보던 분들의 또 우리 사장님들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네. 곧 10시가 되는데요. 예, 우리 사장님들 예쁘게 정돈해 주시고요. 요즘에는 줌 미팅 하실 때에 자세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좋으세요.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보기에도 자세가 굉장히 좋으시고, 이제 줌 미팅이 많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예, 10시가 되었고요. 우리 총장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예, 우리 라인 미팅 시작을 할 건데요. 사원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2021년 9월 24일 예, 금요일 라인 줌 미팅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든 세미나의 시작과 마무리는 사운을 제창합니다. 예, 모두 다 함께 사운 제창 하시겠습니다. 사운 제창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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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리 총장님 일찍 들어오셨어요. 예, 저희 스폰서님이시고, 저희를 위해서 항상, 예, 애쓰시는 그런 저희 그룹의 총 리더, 예, 스폰서님이시죠. 그 크라운 마스터와 크라운 클럽을 앞두고 계시고, 누구보다 저희들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시는, 예, 저희 스폰서님이십니다. 예, 사장님들 아시죠? 적자 생존. 예, 적으셔서 내 걸로 만드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예, 정말 그 가슴에 다 담아 두셨다가 사자인도 사업하실 때에 큰 에너지로 예, 활용을 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 총 리더시고 예, 저희 스폰서님이신 정덕문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얄 마스터 정동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네, 아유, 참 세월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뭐, 세월은 항상 빠른데, 예, 벌써 이제 이렇게, 9월이 이제 다 가네요. 그죠? 예. 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이제 정인수 본부장님 라인이 이제 이렇게 줌 미팅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이죠. 예, 예, 월요일 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오늘이 아마 마지막인 것 같아요. 마지막. 예, 이렇게 금요일 날 이제 오전에 하는 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항상 이렇게 마지막 무슨 뭐 미팅 같은데 그런데 많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뭐 말씀드렸듯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2016년도 1월 1일자로 제가 이제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로얄 마스터는 2018년도 4월에 갔습니다. 그래서 4월에 가가지고 이제 5월 달에 그때 이제 승급식을 했고, 그때 이제 제가 로얄 마스터 갈 때는요, 그 김성일 임페리얼 사장님 아시죠? 예, 그분이 그때 이제 임페리얼을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김성일 이제 그분이 임페리얼 간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분이 임페리얼 가니까 임페리얼 가면 뭐 로얄 마스터는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때 가야겠다. 왜 그때 간 줄 아세요? 이때 가면은 이렇게 스피치를 안 할 것 같아서 그때 간 거예요, 사실은요. 스피치를 하기 싫어가지고 스피치에 대한 아주 그 두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무대에 가서 스피치 하는 게 제가 로얄 마스터인데도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아침에 지금 줌 미팅 하고 있는데
사실 줌 미팅 하기 싫어요, 사실은요. 이 막 저기 이렇게 사람 앞에 나서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 근데 이제 왜 하느냐면요. 그냥 정인수 본부장님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래서 이제 로얄 마스터를 갔죠, 이렇게요. 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어차피 뭐 나중에 이제 뭐 스피치 할 때 그 김성일 그분이 임페리얼 갔으니까 한 30명 정도 로얄 마스터가 나왔을 거다. 그럼 뭐 나는 아무 관계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아 로얄 마스터 됐으니까 사진 찍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저기 애터미 본사 가서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약간 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당연히 가면 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로얄 마스터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단체로 사진을 찍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없죠? 이게 시간 간격을 두고 사진을 찍나 보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냥 저 혼자래요. 저 혼자. 아니 왜 저 혼자예요? 하여튼 뭐 사진 찍는 분은 뭐 모르겠고 자기 하여튼 나 혼자래요. 그래서 막 제가 그때 사진을 갖다가 1시간 반을 찍었어요. 1시간 반. 왜 1시간 반을 찍었냐면요. 그분이 막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너무 연출을 못한대요. 막 그냥 자기네들 원하는 포즈를 못 찍는다고. 아마 그냥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100장 정도 찍어가지고 그중에 달랑 한두 장 건진 거예요.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김성일 그분이 이제 임페리얼을 갔는데 임페리얼 간 거 그 승급식은 그 다음 달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그 사람 관련된 파트너거는 그 다음 달에 한대요. 그리고 이제 저는 김성일, 물론 뭐 그분도 이제 저희 스폰서죠.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라인이 틀리기 때문에 나만 이번 달에 한대. 그래서 그럼 다른 쪽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그냥 나 혼자래, 나 혼자. 나 혼자라서 나 혼자니까 스피치를 잘해야 된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때 저기 임페리얼 스피치 하러 올라갈 때 막 발발발 떨면서 올라갔습니다. 발발발. 막 진짜 떨면서 올라갔어요. 막 예행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떨면서 올라갔고 뭐 진짜 올라가서 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막 푸닥 하고 내려왔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말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했더라고요. 8분 50초나 했더라고요.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참 그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되게 성격이 내성적이거든요. 내성적이고 뭐 누구한테 가서 말을 거는 것도 뭐 그렇게 저는 별로 그렇게 말을 뭐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막 대인 관계가 대인 관계는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주변에 뭐 인맥이 많고 뭐 그런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뭐 말을 많이 안 하는데 뭐 주변에 인맥이 많겠습니까? 모든 게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애터미에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물론 뭐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해가지고 성공이라는 건 꿈도 못 꿨거든요. 사실은요. 성공이라는 꿈도 못 꿨는데 제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터미를 알게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애터미를 갖다가 선택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더니 결국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공의 자리에 올라왔고 아까 우리 정인숙 본부장님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9월 말일자로 해서 이렇게 크라운 클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본사에서 연락이 오겠죠. 이렇게 이제 크라운 클럽에도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로얄 마스터 때 크라운 클럽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제 이렇게 크라운 마스터를 가면서 크라운 클럽에 가는 거는 조금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멤버십에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크라운 클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이제 하반기에 제가 이제 크라운 마스터에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게 스타 마스터에서 로얄 마스터 간 기간하고, 그 로얄 마스터에서 크라운 마스터 가는 기간이 어떻게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요. 2년 6개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딱 그 기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저도 이렇게 크라운 마스터가 됐고, 제가 이제 크라운 마스터가 됨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당연히 뭐 저 혼자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애터미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정인숙 본부장님이 그때 이제 12월 하반기에 이제 크라운 마스터를 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인숙 본부장님도 이제 크라운 마스터를 아니 로얄 마스터를 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또 한두 달 지나면 이제 로얄 클럽에도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 이제 그렇게 플랜을 짜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어차피 지금 뭐 제가 보기에 이제 한 45명 지금 들어오셨는데요. 다 지금 애터미 사업 하시는 분들이고, 물론 뭐 최근에 합류한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애터미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내가 간절히 원하는 꿈을 갖다가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다 애터미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성공을 함으로 해서 그것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의 이제 어떤 그 미션은 뭐냐면요. 이제 이렇게 저희 파트너분들이, 우리 정인숙 부부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많은 리더분들, 그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또 들어오신 분들, 그분들이 앞으로 1년, 2년, 3년, 저는 좀 길게 잡아서 한 4년 이내에 다 여기 있는 분들도 최소한 애터미에서 1,000만 원씩은 받아야 되거든요. 애터미에서 1,0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애터미에서 최근에 이제 저의 이렇게 수당 받는 걸 이렇게 내역을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3,000만 원이 넘고 한 3,500에서 4,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수령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애터미에서요. 이제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때까지 이제 이렇게 애터미 해가지고 처음에 저도 뭐 물론 당연히 뭐 6만 원, 7만 원부터 시작을 했죠. 이렇게요.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받은 기간도 꽤 되고, 처음에는 뭐 당연히 일은 되게 많이 했지만 돈은 안 됐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애터미 사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사실은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갖다가. 하여튼 애터미 사업을 위해서라면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여튼 어디든지 누구든지 만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일을 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은 것 같고요. 그 어쨌든 하여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앞으로 3년 이내, 3년 내지 4년 이내에 다 이렇게 어떤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게 저도 최대한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하여튼 어쨌든 애터미에서 저는 제가 판단할 때 최소한 애터미에서 2,000만 원 이상은 버셔야 됩니다. 2,000만 원 이상은. 2,000만 원 이상을 벌어야지 사실은 돈이 좀 모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1,000만 원 이상은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1,000만 원 벌어서는 사실은 돈이 모이질 않아요, 사실은요. 좀 약간 여기 있는 분들이 들을 때는 약간 건방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1,000만 원을 벌어보니까 1,000만 원 벌어서는 뭐 이렇게 물론 뭐 빚도 없고 은행 대출금도 없고 전혀 이제 부채가 없는 분은 1,000만 원 벌어도 돈을 모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같이 이제 그전에 사업하다가 이렇게 좀 부채가 있고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저는 사실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이렇게 뭐 물려받은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뭐 흙수저거든요, 사실은요.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게 전혀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뭐 누가 절 갖다가 막 이렇게 뭐 끌어주고 뭐 땡겨주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스스로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 모든 걸 갖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채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에서 뭐 월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벌 때까지는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전혀요, 그냥. 뭐 빚 그렇게 많이 못 갚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다 보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00년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스스로 느끼는 거죠. 아, 진짜 부자가 되는구나. 앞으로는 뭐 누구 말대로 진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앞으로 우리 가족은 진짜 부자로 살 수 있다. 그다음에 내 자녀들은 진짜 앞으로 내가 진짜 부자를 물려주겠구나. 앞으로 내 자식들도 진짜 앞으로 부자로 살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그냥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히 그냥 강의 멘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제 스스로 이렇게 제 가슴 속에 그게 이렇게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차피 이제 애터미 시작하셨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우리는 어차피 애터미를 시작했으면 애터미에서 끝을 봐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뭐 다른데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가 애터미보다 좋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제가 2000년 초기부터 이런 이제 다단계 쪽에 우리 집안의 형님 때문에 알게 됐는데 제가 이때까지 다 모든 회사를 갖다가 이렇게 다 검토를 해보고
저도 뭐 당연히 뭐 주위에서 듣는 이야기가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애터미만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애터미만 회사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최근에 보면은 1, 2년 사이에 뭐 2, 3년 사이에 뭐 저 뭡니까 뭐 지모 회사, 그 지쿱이라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독일계가 뭐 PM이라는 회사가 막 이제 또 막 뭐 대단한 것 같이 하지만 거기 가신 분들이요. 옛날에 지쿱 뭐 지쿱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옛날에 그 언제입니까? 뭐 그 전에 이제 애터미에서 최영철 국장인가 하는 사람 아니 최영철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쿱을 갔잖아요. 그 사람이 가고 그다음에 또 박민아라는 사람이 또 지쿱을 가고 그다음에 또 조금 지나니까 뭐 문호성이라는 사람이 가고 근데 그 전에 그 이미 갔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최영철 이제 그분은 그만두셨고요. 그때 이제 그 이렇게 최영철이하고 그다음에 박민아를 데리고 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영삼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영삼. 뭐 인터넷 들어가 쳐보세요. 지쿱의 김영삼. 그럼 뭐 유튜브에 가면은 막 동영상이 뭐 수도 없이 있죠. 그냥 김영삼이라면 다 알아요. 그냥 사람들 하도 많이 데리고 왔어. 근데 그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그만두셨어요. 그냥. 자기 동생이 이제 김기태고 자기 형이 김무성이고 그다음에 막 온 집안 12명이 다 직급을 갔는데 싹 다 그만뒀어요. 저는 그 사람들 진짜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3년 전, 4년 전에는 막 이 세상에 뭐 다시 없는 게 직급같이 하면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보니까 직급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먼저 빠지는 거죠. 그냥 이렇게. 먼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세상에 참 어떻게 그분들 다 애터미 하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경자 뭐 박은택인가 그쪽 라인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지쿱으로 가셨거든요. 지쿱으로 가갖고 막 그냥 이 세상에 없는 게 지쿱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막 들어와서 보면은 막 방송도 나왔던데 보니까요. 그렇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애터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사실은요. 다 그만뒀죠. 다. 옛날에 박민아 본부장 따라서 가신 분들이 다 그만뒀습니다. 다. 단 한 명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박민아도 지금 그냥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굉장히 지금 후회를 하고 있죠. 애터미에서 자기가 2천만 원 받는 걸 갖다 그분은 진짜 애터미에서 2천만 원 받았어요. 최낙균 단장님 파트너였잖아요. 그분이요. 좌우 라인에서 좌측인데 진짜 2천만 원 받았는데 진짜 뭐에 홀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직kup을 갔어요. 물론 뭐 당연히 돈 받고 갔죠. 이렇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기도 성공 못하고 물론 뭐 거기 갔더니 뭐 자기가 크라운 마스터 됐다고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요. 직kup은 지금 2018년도를 최고 기점으로 해서 그때가 쫙 올라갔다가 2019년, 2020년, 2021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올해는 매출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두 줄 마케팅인데 진입비 있는 회사는 쫙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돼서 이제 딱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고 결국은 이제 한 몇 년 지나면 결국은 이제 회사 이익이 안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회사 이익이 안 생기니까 손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절대 그 지쿱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유지할 리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팔든지 아니면 그냥 없애버리죠. 그냥.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그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애터미 사업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우리가 이 다단계 사업을 왜 합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연금성 수입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가 없어졌는데 무슨 뭐 연금 무슨 뭐 상속이 되고 무슨 뭘 받겠습니까? 그냥 그거 끝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 다단계 사업은 진짜 회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회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영자의 마인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를 다 따지고 해야 되는데 저도 뭐 지쿱을 안 들었겠습니까? 제가 저도 당연히 지쿱을 들었죠. 다 들어보고 제가 안 간 이유가 뭐냐면은 막 저보고 지쿱 막 가자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고백을 하지만 저도 한동안은 잠깐 고민을 했어요. 막 사람들이 막 지쿱을 가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죠. 과연 지쿱이라는 회사가 오래 갈 거냐? 오래 못 간다고 본 거예요. 저는요. 길어봤자 5년이다. 길어봤자 5년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결국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지금요. 물론 지금도 이제 그 들어가서 보면은 뭐 문호성 그분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지금 사람 끌어당기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보십시오. 아마 그분도 앞으로 1년, 2년 지나면 또 이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또 죄송합니다. 애터미도 떠났지만, 아메이도 떠났지만, 애터미도 떠났고,
또 직급도 떠나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떠나요. 또 보면. 어? 최근에 뭐 PM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PM. 지금 애터미에서 PM이라는 회사 또 많이 갔습니다. 거기. 그래서 또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막 거기 PM이라는 회사가 제품이 좋더래 막 하면서 또 휩쓸릴 수 있거든요. 그 전에 애터미 말고도요. 애터미 말고도 그 전에 대한민국에서 제품이 좋은 회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뭐냐면은 렉서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렉서스. 렉서스라는 회사를 딱 보면서 요즘에 이제 PM이란 독일계 그 PM이라는 회사를 딱 보면서 옛날에 렉서스하고 너무나 똑같구나. 렉서스도 옛날에요.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에 한국에 와서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결국 이제 그 회사가 2007년도에 없어졌거든요. 5년 동안 뭐 난리가 났었죠. 그때요. 막 그냥. 그 이더구 임페리얼 사장님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하이리빙 그만두고 렉서스에 눈이 확 가득 돌아가지고 렉서스로 간 거예요. 그분이요. 저도 눈이 확 돌았어요. 그냥 저도 하이리빙 하다가 눈이 확 돌았어요. 그냥 저도요. 와, 세상에 이런 게 다 있구나. 와, 그래갖고 막 저도 그냥 그때 그 서울 강남 삼성동에 그 뭐죠? 인터컨티넨탈 호텔인가요? 거기서 막 이제 저기 막 세미나를 여는데 막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3천 명 왔나요? 와,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렇게 물론 큰 호텔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거기요. 와, 그래갖고 세상에 이런 회사가 다 있구나 하고 지금 무슨 뭐 내가 하이리빙 할 때가 아니구나 하고 당장 이제 때려치우고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죠. 대한민국 이래. 어떻게 됐습니까? 5년이 또 없어졌잖아요. 어? 수많은 사람들이 갔죠 거기. 어? 그런데 결국 거기도 제품 좋아요. 제품 막 이게 막 이 얼굴 막 톡톡톡톡 쏴갖고 우리 그 이브닝 케어 같은 건데 저는 이브닝 케어 같은 거 옛날에 렉서스에서 이미 체험을 했거든요. 막 이렇게 막 얼굴 막 바르고 뭐 하면 나중에 막 각질을 막 벗기고 얼굴 깨끗해져요 그냥. 그래서 와 이거 대박, 이건 완전히 대박이다 하고 막 당장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도 막 그때 가가지고 막 그 진입비가 200 얼마인데 막 한 10명 데리고 왔나요 제가? 10명? 한 12명? 막 데리고 왔죠. 막 이거 막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냥 우리 누나한테 이야기했다가 뭐 또 두들겨 맞고 너는 도대체 정신 차리라고 막. 근데 결국 없어졌지 않습니까? 왜 없어졌냐면은 좋기는 좋은데 그게 일반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일반 사람들은 안 사요. 일반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 중요한 건 일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요. 다단계 좋아하는 사람만 막 지랄하면 뭐합니까? 다단계 좋아하는 사람만. 다단계 좋아하는 사람만 다 산다고 해서 내가 부자 될 줄 알아요? 부자 못 됩니다. 그거는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오토십이 있고 그다음에 매달 뭔가 강제적으로 사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한테 그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처음에는 막 열광했죠. 근데 결국 나중에는 시극이 평범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으니까 그냥 소멸돼 버리더라고요. 그냥. 그거 또 비슷한 회사가 또 생기는 거예요. 생기니까 그냥 아유 이제 여기서 좀 실증 났거든요. 스폰서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회사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르르 또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렉서스가 그냥 소멸해 버린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더구 임페리얼 사장님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메이 했다가 하이리빙 했다가 렉서스 시너지. 그러니까 렉서스 하다가 시너지가 좋으니까 시너지로 간 거예요. 시너지 하다가 또 유산화가 좋으니까 또 유산화로 간 거예요. 유산하다가 또 통신이 좋으니까 하나로 통신으로 갔어요. 이제 그거는 빼더라고요. 이렇게요. 거기까지 갔다가 완전히 망한 거죠. 완전히 망한 거. 완전히 망하다가 무슨 뭐 저기 그 뭐 쌀 도전기에서인가 거의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쌀 도전기에서 가기 전에 두세 개 더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너무 많으면 욕할까 봐 뺀 거예요. 뺀 거. 계속 옮겨 다닌 거죠. 계속 옮겨 다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박동철 이번에 임페리얼 가신 분한테 애터미를 소개받고 마케팅 플랜을 들어보니까 두 줄 마케팅이고 진입비도 없고 월간 유지도 없고 막 이제 그런 걸 보고 그다음에 그분이 이제 가장 놀란 게 뭐냐면 직급을 딱 보니까 첫 번째 직급에다가 가장 돈을 많이 주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하이리빙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직급에다 제일 많이 주질 않거든요. 응?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거기 플랜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렉서스, 유사나 시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줘요. 물론 우리도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체 퍼센테이지에서 퍼센테이지 주는 것도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 많이 줘요. 이게요. 근데 우리 애터미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애터미는 직급 수당에서 전체 포인트의 20%에서 세일즈 마스터한테 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거기에 뻑이 간 거죠, 이게요. 와,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이더구 임페리얼 그 사장님의 말을 이해를 했어요, 저는요. 이건 맞는 이야기다. 저분이 그렇게 할 만하다, 저거는. 그러면 이제 그분은 다 모든 걸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이따가 성공하지 못한 거는, 자기가 이따가 성공하지 못한 그 모든 걸 갖다가 다 그 이렇게 어떤 그 단점을 갖다가 보완해 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애텀이다. 이제 그걸 딱 파악을 한 거예요. 이더구 임페리얼 사장님이 되게 또 이렇게 그 눈치는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이요. 되게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이 딱 애터미를 선택해서 그 어려운 조건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어려운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성공하신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한 달에 1억 5천에서 2억 사이를 받고 있는데 저는 그분 같이 그렇게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애터미의 임페리얼 중에서 이더구 임페리얼 사장님은 자기 양쪽을 다 했잖아요. 100% 양쪽을 다 한 거예요. 그건요. 제가 볼 땐요. 자라인, 그 말도 안 되는 이혜정 데려다 놓고 김강렬 그 포크레인 기사 그 사람, 그다음에 뭐 김성식 노래방 아줌마,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 라인 아닙니까? 좌측 라인이. 그리고 우측 라인은 김현숙, 옛날에 하이리빙 할 때 사람 두세 명 데리고 온 그 아줌마 데려다 놓고, 김영락 그 데려다 놓고, 그다음에 다단계 실패한 사람 쫙 내리고, 그렇게 해갖고 어쨌든 자기가 그 밑에를 갖다가 맨 마지막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살려가지고 그 라인을 완성을 시킨 거예요. 완성을 시켜서 그분이 성공하신 거죠. 그게. 그러나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절대요.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절대. 이더구 임페리얼 사장님이 그냥 뭐 저절로 해서 뭐 임페리얼 가신 게 절대 아니고, 애터미가 설립된 건 2009년도지만 애터미가 방문 판매로 시작한 건 2006년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2007년도 가을에 회원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7년 가을에 시작을 해가지고 2007년 말,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3년 열심히 하신 거예요. 3년 열심히. 2011년부터는 그렇게 뭐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2011년에는 이미 다 모든 게 다 완성됐어요. 10년 전에 이미 이더구 임페리얼 사장님은 모든 게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분이 2011년도에 로얄 마스터 가신 거 알잖아요. 이더구 임페리얼 사장님은요, 2011년도에 이미 로얄 마스터를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리고 2014년도에 크라운 마스터를 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분이 지금 뭐 애터미 사업을 10년 하고 12년 하고 13년 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지금부터 옛날부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 물론 열심히 하죠. 당연히 열심히 하죠. 그런데 돈 많이 받으면요, 돈 많이 받으면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해요. 애터미에서 한 1,000만 원 받아보십시오. 아유, 나는 1,000만 원에서 만족해. 1,000만 원은 이게 어딘데? 그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1,000만 원 받으면요, 바로 이제 1,500만 원, 2,000만 원이 보이는 거예요. 2,000만 원 받으면 2,000만 원을 만족하거나 그만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절대요. 2,000만 원 받으면 이제 5,000만 원 받으려고 해요. 막 3,000만 원 받고 5,000만 원 받으면 또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죠. 막 키를 쓰고 어떻게 하든 1억을 받으려고 하죠. 이더구 임페리얼 사장님이 지금 왜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이더구 임페리얼 사장님이 지금 임페리얼이지만 지금 유지하는 직급은 크라운이에요. 근데 애터미가 크라운을 유지하는 거하고 임페리얼을 유지하는 거 수당이 틀려요. 지금 크라운 마스터를 갖다가 보름에 한 번 유지하면은 최소 4,000만 원에서부터 7,000만 원 사이로 받아요. 보름에 그렇게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임페리얼을 유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2.5배 더 받아요. 2.5배예요. 2.5배 더 받는다니까요. 2.5배는 얼마입니까? 최소한 8천에서 한 1억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1억이요. 보름에. 1억에서 한 1억 5천 사이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럼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이면 직급 수당마다 2억이에요. 최소 2억에서부터 3억을 받는 거예요.
그럼 더 크죠. 더 커. 우리 어차피 후원수당은요. 후원수당은 3천원으로 딱 정해졌어요. 그냥 그거는요. 예를 들어 N가가 우리가 받는 게 6만 3천 원이다. 그러면 딱 정확하게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건 딱 정해진 거고요. N가가 좀 높아지면 더 받는 거고 그런데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그건요. 그런데 이제 직급수당은 그렇지가 않죠. 직급수당은 이왕이면은 앞으로 애터미가 더 커지면 그분이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 임페리얼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임페리얼을.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더구 임페리얼 사장님이 한쪽은 크라운 마스터가 2명 이상 나와요. 한쪽은. 김현숙 임페리얼 쪽은 크라운 마스터가 2명 나와. 근데 이쪽이 안 나와. 이쪽에. 우리가 이쪽이거든요. 이혜정 쪽이란 말이에요. 그쪽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지금 거기를 열심히 하는 거죠. 지금요. 열심히 해서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앞으로 1년만 지나면 자기 임페리얼 마스터를 유지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진정으로 이제 그분은 애터미에서 은퇴해도 되는 거죠. 이제요. 이제 더 이상 뭐 더 받는 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애터미의 진정한 상한선은 임페리얼 마스터가 유지하면은 월 얼마입니까? 최소 2억 3천에서부터 3억입니다. 3억. 근데 이제 프로모션은 제가 뺐거든요. 매달 주는 프로모션이 있어요. 프로모션. 임페리얼 마스터는 매달 주는 프로모션이 얼마냐면은 내가 상반기 하반기에 유지하잖아요. 그죠? 유지하면 아마 그게 한 1,400만 원일 거예요. 1,400만 원. 야, 세상에 프로모션만 1,400만 원이네. 1,400만 원. 한 달에 1,400만 원 받아도 큰 돈인데 프로모션이 1,400만 원이에요. 그래서요. 애터미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요. 뭐 애터미가 뭐 누가 말한 대로거나 상한가가 5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니까 물론 5천만 원도 큰 돈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팩트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죠? 팩트를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임페리얼 유지하고 프로모션까지 다 받고 그러면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이렇게 오늘 강의 때문에 3억 3천만 원이에요. 3억 3천만 원. 한 3억 정도는 받아요. 3억 정도.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딱 중간을 따지니까 월 3억 받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3억이요. 3억이면은 1년이면 얼마죠? 36억. 36억이면 제가 볼 때는 자기 쓰는 거 빼고 이렇게 하면은 세금은 좀 내야죠. 세금은 한 14억 내야 될 거예요. 14억. 그래도 36억인데 14억 낸다고 하더라도 22억이네. 22억. 22억이면 대단한 거죠. 22억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1년에 1억 8천을 갖다 써야 되네. 아니, 한 달에 1억 8천을 써야 돼. 1억 8천. 한 달에 1억 8천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써. 체력이 안 돼서 못 써. 내가 볼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쓰겠다. 죽었다 깨어나. 아, 돈을 뿌려도 못 쓰겠네. 못 써. 못 써. 엄청 큰 사업입니다. 이게. 거기다가 또 그분이 이게 이제 계속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계속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내가 볼 때 이더구 임페리얼 사장님이 지금 당뇨도 좀 심하거든요. 당뇨도 심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저게 고혈압도 있고. 근데 요즘은요 당뇨 심하고 고혈압이 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또 오래 살아요. 그분은 병원을 갔다 엄청 다녀. 그래서 뭐 그 당뇨 있고 고혈압 있는 분들이 당뇨 있고 고혈압이 있으면 고지혈증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세 개가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90까지는 살 거야. 90까지는. 최소한 90까지는 살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럼 90에 딱 죽어. 이제 예를 들어서 죽었어. 그럼 상속이 되잖아요. 상속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게? 상속이 되는데 더 놀라운 거는 1년에 36억을 받는 걸 갖다가 상속하는데 상속세도 안 내. 와, 참 완전 놀랄 노자 아니에요? 대한민국은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산이라든지 30억 이상이면 세금이 반이에요. 그거 아시나요? 내가 상속할 때 30억 이상의 부동산이면 세금이 반이라니까요. 세금요. 그거 아세요? 세금이 반이야. 세금이 반. 그런데 우리 애터미 이거는요. 이 소득은 미래에 발생하는 소득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더구 임페리얼 사장님이 월요일날 죽었어. 월요일날.
월요일 날 밤 9시에 돌아가셨어. 근데 지금 현재는 돈이 없는 거야. 없죠. 지난주 받은 거 다 썼거든. 없어 지금. 그럼 이제 돈은 내일 오전 9시 5분에 들어와. 근데 난 지금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 어떻습니까? 미래에 받는 소득이야. 미래에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그런 상속세가 없어. 상속세가. 그러나 그대로 상속세 한 푼도 안 내고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야 이게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 부자들은요. 뭘 제일 겁내는 줄 아세요? 상속세를 겁내요. 사실은요. 우리는 지금 부자가 아니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하지. 뭐 우리가 뭐 부자 뭐 건물이 뭐 큰 게 있어야지 걱정을 하지. 근데 부자들은요. 어마어마하게 걱정해요. 그걸 갖다가요. 뭐 예를 들어 200억짜리 빌딩이 하나 있다. 200억짜리 빌딩이 하나 있으면 자 내가 죽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억이 상속세예요. 100억이. 100억을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약간 세법이 바뀌었는데 모르겠는데 아마 1년 이내에 그 100억의 상속세를 갖다 내야 돼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죽었는데 200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과연 내 자식이 100억의 현금을 갖고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 100억이 어디 있어?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빌딩을 갖다 금 매물로 팔아야 돼. 그럼 200억짜리 현시가로 200억짜리 빌딩인데 금 매물로 팔면 200억을 받지 못한다니까요. 얼마 받는지 아세요? 한 170억 받아. 170억 잘 받는 거지. 근데 아버지가 그 빌딩에다가 대출을 받은 게 있어. 예를 들어 40억을 받았다고 칠게. 그러면 170억에서 팔았으니까 부채 40억을 갚아야 돼. 그 다음에 100억은 세금 내야 돼. 그럼 얼마 남아요? 30억 남아. 30억. 30억 남아가지고 30억을 갖다가 아들하고 딸하고 15억씩 딱 이렇게 상속 받는 거예요. 졸지에 200억짜리 빌딩이 15억으로 바뀌었다니까? 그러면 15억 받았어, 자식이. 그럼 그 자식이 15억을 갖다 과연 잘 지키면서 그 재산을 잘 지킬까요? 제가 볼 때 못 지켜요. 왜 못 지켰는지 아세요? 15억이 갑자기 한꺼번에 들어왔거든. 한 2, 3년 지나면 다 써버려요. 내가 볼 때는 뭐 어디다 여기저기 투자하다가 다 날려 결국은. 근데 우리 애터미 소득은요. 절대 내 자식들이 날릴 수가 없어. 못 날린다니까요? 왜 못 날리는 줄 아세요? 한꺼번에 돈을 안 줘. 한꺼번에 돈을 안 주고 매달 3억씩 줘. 3억씩. 왜? 다음 달도 3억. 그다음 막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대용이가 다 날렸어.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줘 3억. 또 이대용이가 또 날렸어.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줘 3억. 계속 3억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식이 날려도 그 다음 달에 또 줘. 우리가 부모들이 보통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막 병중에 있어. 막 재산이 어마어마해. 두 가지 걱정을 한대요. 부자들의 고민이 두 가지가 있대. 뭐를 고민하냐면 상속세를 고민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와, 이 재산을 내 자식한테 물려줬을 때 내 자식이 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애터미 소득은 내 자식이 지킬 수가 있어요. 왜 지켜요? 한꺼번에 주질 않아. 한꺼번에 주질 않고 매달 줘. 매달. 자,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 받다 죽었어. 그럼 내 자식한테 5천만 원 매달 주는 거야. 내가 아들하고 딸이 있어. 그러면 큰 아들한테 2,500만 원, 딸한테 2,500만 원을 매달 줘.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 200억짜리 빌딩이 좋아요? 아니면 애터미에서 3천만 원 받는 게 더 나아요?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애터미 소득이 훨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거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만 나왔대요. 그럼 계산기 두들기만 나오는 거네, 이거는. 애터미 앞으로 100년 가요.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회사라니까요. 그런 지쿠빈이 그 무슨 뭐 그런 독일에서 온 뭐 렉서스 아니 미국에서 온 렉서스니 뭐 그런 회사하고 틀리잖아요. 애터미가. 애터미 앞으로 이제 100년 가는 회사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는요 절대 있잖아요. 막 무슨 뭐 나라 걱정, 뭐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때까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 이때까지 제가 태어나서 제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어요.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뭐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누가 됐어서 내 인생 바뀌어요?
바뀌어요. 내가 돈 하나도 바뀌지 않던데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무슨 뭐 김대중이 됐던 이해창이 안 돼요. 김대중이 돼갖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제가 볼 때는요. 안 바뀌어. 내가 볼 때는 뭐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든 안 당하든 아무 바뀌지도 않아. 내가 볼 때는 안 바뀌어.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뭐 검행되는 사람 누가 되든지 아무 관계 없어. 저는 지난번에 우리 그 박한길 회장님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이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결국은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저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요. 내가 애터미에서 어떻게 빨리 성공할 건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분들 지금 애터미 하시잖아요. 애터미 하시면 애터미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라인을 잘 끌고 갈 건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서 내가 잘 여기 애터미로 안내해서 내가 소비자 더 만들고 그 소비자 중에서 내가 그 사람들 어떻게 잘 STP 해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내가 어떻게 더 애터미 사업자를 만들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되면요. 밤에 잠을 못 자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 근데 잠을 잘 자.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막 대통령이 누가 되고 막 거기에 찬반 토론하고 막 서로 막 욱하고 열받고 우리 작은형 같이 막 나한테 카톡 보내고 우리 작은형 막 나한테 카톡 보내요. 이렇게 막 보면 뭐 누구 걸 보내는지 아세요? 이재명이가 뭐 형수한테 욕한 걸 막 나한테 보내. 뭐 내가 답변도 안 했어요. 전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뭐 나한테 보내고 나한테 세계 만방에 이거 난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형님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얘기해요. 우리 형님 한심한 거죠. 지금 우리 형 지금 나이도 많은데 지금 70인데 지금 무슨 뭐 이재명이가 형수한테 욕을 했든지 말든지 왜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어. 지금 자기 건강이나 챙기지. 내가 이렇게 속으로 욕했어요. 제가. 안 그래요? 그걸 한 달에 100만 원 주는 동생한테 그걸 보내야 돼요? 자기는 나한테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대학교 다닐 때 뭐 등록금을 대줬어요? 뭘 대줬어요? 아무것도 대준 게 없어요. 대준 거라고 뭐냐면 술집 같이 가가지고 술값 안 내고 도망간 거밖에 없지. 근데 그런 욕을 보내요. 그걸 보내 나한테. 그러면 평소에 그냥 아주 그냥 존경하는 형님이면 내가 인정을 하지. 우리 형님이 그냥 존경받을 뿐이니까 그럼 내가 인정을 하겠어. 근데 뭐 평소 뭐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보내면 내가 그걸 들어 먹겠냔 말이에요. 안 들어 먹죠. 그러나 이거는 사담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애터미 그러니까 나라 걱정도 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건지 거기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꼭 보면은요. 애터미 사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애터미 회사 걱정하더라고요. 애터미 회사 걱정. 이것도 내가 다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또 회사가 날아가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 얼굴 보면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아. 어쩌다가 한번 미팅에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주 완전 염장을 지르는 거죠. 내가 이거 열심히 해서 내가 다 모든 걸 따지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 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데 갑자기 회사가 딱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딱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냥. 안 없어진다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신이 제가 아파트 사는데요. 제가 아파트 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가 무너질 확률하고 그다음에 애터미 회사가 무너질 확률 중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무너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 애터미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애터미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면요. 내가 이 애터미에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 이제 모든 걸 갖다가요. 내가 애터미에서 어떻게 성공하느냐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 내가 보니까 양쪽 우리가 바이너리 두 줄 마케팅인데 지금 한쪽은 큰데 지금 한쪽이 완성이 안 됐다.
한쪽이 지금 완성이 안 돼서 내가 지금 오토 판매사가 안 됐다. 아, 그럼 한쪽 하면 된다는 얘기야. 한쪽 하면 되죠. 왜 한쪽을 못 할까요, 도대체? 막 여기서는 막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뜨는데 이 한쪽을 못 해가지고 못 한다 그러면 이거는요, 스폰서 잘못도 아니고, 파트너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이라는 얘기야, 내 잘못. 그럼 내가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애터미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발로 뛰어야 돼요. 발로 뛰어야 돼. 바닥부터 뛰어야 된다는 얘기야. 바닥. 그 바닥부터 뛰라고 해서 무슨 뭐 바닥에서 발발 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밑에서 뭐 회장님 말대로 밑에서 막 기면서 막 돈 세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애터미 우아하게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우아하게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좋은 제품, 어차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제품 써야 되잖아요. 이 좋은 제품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알리는 건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한테 가서 뭐 보험을 받으러 오라고 합니까? 가서 보험 가입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 만나서 보험 가입시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서 보험 받는 게 쉽습니까? 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소비자 만드는 게 힘듭니까? 소비자 만드는 게 쉬워요, 제가 볼 땐요. 그런데 소비자를 왜 못 만드냐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가서 내가 애터미 한다고 하면 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스피치 하는데 내가 스피치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들 여기 수많은 줌 미팅을 했지만 어떤 사람이 스피치를 못했다고 쳐요. 그거 막 지금도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오늘 스피치를 못했어. 스피치를 못하면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내가 스피치 못한 것 때문에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고민할 것 같아요? 고민 안 하죠. 무슨 고민을 해요. 그냥 못하나 보다 하죠. 되려 스피치를 못하면요, 더 비전 볼 수도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오토 판매사야? 근데 스피치를 엄청 못하는구만. 와, 야, 저렇게 스피치를 못하는데도 저 사람이 오토 판매사까지 갔어? 야, 그러면 애터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네. 하고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요, 애터미는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진짜 괜찮은 일이라니까. 스피치 못해도 상관없어. 스피치 못해도. 스피치 못해도 아무 사람들 고민 안 해요. 뭘 어떻게 생각해. 루즈벨트가 그랬다잖아요. 그 명언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 생각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이 생각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해. 생각 안 해요. 여기 예를 들어 정인숙 본부장이 스피치를 좀 못해. 그러면 좀 조금 생각하지. 아유, 저 여자는 돈도 많이 받는 여자가 왜 스피치를 저렇게 못해? 아무 생각 안 해요. 아무 생각.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제품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제품 안 써. 안 쓰면 어때요? 안 쓰면 어때? 안 쓰면 그 사람이 왜 안 쓰는지 그 정도 분석할 줄 알아야죠. 왜 안 쓸까, 이 사람이? 안 쓰면 왜 안 쓴? 제가 그 전에 이야기를 했죠. 왜 그 사람이 안 쓰냐면요. 1번. 그 사람이 지금 화장품을 샀어요, 최근에. 그래서 내 화장품을 안 쓰는 수도 있어요.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다단계 제품 같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거예요. 돈이 없었어요.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두 번째 아이를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게 다단계 제품 같으니까 안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럼 그걸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사람 만나러 가서 굳이 다단계 제품이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요. 내가 이 애텀이라는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품이 너무 싸고 좋아. 이거 좀 써줄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요.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언니, 선배님, 제가 이 화장품 써봤는데요. 너무 좋아요. 와, 저 이거요. 제가 이따가 태어나서 이런 화장품 처음 봤어요. 선배님, 저 믿고 이 화장품 써봐요. 한 달 이내 얼굴 피부 안 바뀌면 제가 모든 책임질게. 한번 써보세요. 저 믿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야기 못 하세요? 이게 가장 와닿는 말이, 그 사람한테 가장 와닿는 말이에요, 이게요.
뭐 성분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 다단계 사업을 하는데 언니 나 좀 도와줘. 일반적인 일은 도와주는데요. 다단계 사업은 안 도와준다니까요, 사람들이요. 다단계 사업은 나쁘다는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도와줘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굳이 내가 먼저 고백하면서 그런 나의 단점을 노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일단 내가 오늘 온 이유가 뭐냐? 내가 온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제품 전달하러 온 거예요. 그럼 제품 전달하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가서 사람 만나러 가가지고 이 사람 사업도 시켜야 되고 회원가입도 시켜야 되고 소개도 받아야 되고 제품도 판매해야 되고 막 복잡한 거야. 그럼 막 5-6가지를 다 동시에 해야 되니까 능력도 안 되는데 한 개도 못 이루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결국 그 사람 놓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 일은요 좀 단순하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자, 오늘 갔어. 그러거나 오늘은 제품 전달하는 날. 제품 전달하는데 올 전력 투구를 해야 돼요. 그냥. 그리고 제품 전달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날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그러면서 좀 이따 또 찾아가서 또 다른 거 하고 또 찾아가서 다른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람을 만나서 제품을 전달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품을 어떤 걸 전달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항상 그분이 당장 쓸 수 있고 필요한 제품을 전달하는 게 낫다. 이왕이면 쓸 수 있는 제품을 전달하자. 그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제품. 그런 제품, 애텀이 지금 제품 가질 수가 500가지나 되니까 그중에서 내 아는 명단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제품을 쓸 수 있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딱 들고 가서 전달하라는 얘기예요. 이왕이면은 전화하고 만나는 게 낫죠. 전화하고. 전화를 하고 찾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그냥 무조건 찾아가면 안 돼요. 반드시 전화를 걸고 그 사람한테 약속을 하고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애텀 이야기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언니 내가 저기 경기도 광주에 갈 일이 있는데 내가 성남에 내가 가는 길에 좀 들릴게. 언니 그럼 꽃집에 있는 거지? 내가 내일 10시까지 갈게 하고랑 가면 돼요. 그냥 내가 찾아가면 그 꽃집 언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해요? 가서 제품 이야기 하면은 아까 이야기 사든지 안 사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안 사면 그 셋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냥 부닥치는 거예요. 그냥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그 언니한테 가서 무슨 보험 받으러 갑니까? 내가 뭐 그 언니한테 가서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받으러 갑니까? 내가 그 언니 찾아가 지금 보증 서달라고 지금 요청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뚫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애텀이 이 좋은 화장품, 이 좋은 건강기능식품, 이 탁월한 이 제품을 갖다가 내가 그 선배님한테 전달하러 가는 건데,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내가 안 찾아가도 다른 사람이 찾아갑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이 뭐 나만 압니까? 나만 압니까? 누군가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요. 자신감 있게 내가 찾아가는 얘기예요. 내가 자신감 있게 한번 행동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아직까지 애텀에 성공 못했으니까. 내 성공이 더 중요하지.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더 중요합니까? 내 아들, 딸이 더 중요하지. 내가 아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까? 내가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어떤 게 중요합니까, 도대체? 내가 이때가 살면서 인간관계 맺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갖다가 우리는 내 행동 하나로 다 소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기회도 못 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여기 있는 분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인간관계 맺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근데 안 찾아가요. 그냥. 내가 지금 애텀에 성공도 못했는데 안 찾아가. 그냥. 내가 오토 판매사도 안 됐고 지금 내가 원하는 C급도 못 가고 내가 원하는 그 돈도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안 찾아가. 그냥. 사촌도 안 찾아가. 사촌도. 삼촌도 안 찾아가고 이모도 안 찾아가고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한테 한번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유, 걔는 찾아가서 이야기해봤자 그 사람들은 제품도 안 쓰고 애터미 사업 안 할 거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내가 점쟁이니까 점쟁이? 우리가 점쟁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할지 안 할지를. 제품을 쓸지 안 할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무조건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찾아가. 코로나 시국이지만 움직이면서 행동해야 돼요. 이 애터미 사업은요. 우리 지금 애터미를 통해서 간절한 꿈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꿈이 뭡니까 지금? 확실하게 내가 애터미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벌고자 하는 꿈을 다 맹세했잖아요. 그냥 이대로 그냥 살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 꿈도 없이 그냥 살 줄 알았어. 그런데 그냥 나이 먹어가지고 애터미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소중한 꿈을 갖다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이뤄야 된단 말이에요.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동해야 돼요, 이건요. 수많은 강사들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막 성공의 8단계 이야기하고 막 A코어 이야기하고 막 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내가 배운 다음에 내가 열정을 불려서 살린 다음에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람 만나라는 얘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딱 결론 내리면 요점 정리하면 그 이야기예요. 사람 안 만나가지고는 성공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을 갖다가. 만나서 그 사람이 뭐 어쩌고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가서 이야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품 쓰는 사람들 철저히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애터미 사업은 관리 사업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한 50명만 한번 관리 한번 해보십시오. 응? 50명. 50명이 복자 20명이라도 한번 관리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관리하고 열심히 뛰는 모습 보이면 내 파트너가 움직입니다. 내 파트너가. 응? 파트너가 얼마나 영리한데요. 내 스폰서가 하는 거 24시간 다 체크하고 있어요. 응? 아유, 우리 스폰서도 일 안 하는구나. 아유, 내 파트너도 일 안 하고. 미쳤어, 내가 일하게? 본인도 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럼 내 그룹은 그냥 사상 누각이 돼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요. 나의 행동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지금 2021년도 9월 오늘 24일이에요. 지금 코로나는 막 지금 막 절정을 달리고 있어요. 지금요.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지금 뭐 단계가 지금 몇 단계든지 그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비록 이렇게 악조건 쓰리라도 할 사람은 다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요. 할 사람 다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애터미 지금 올해 저희 애터미 회사 매출이요. 작년을 선회하는 매출이 뜰 예정이에요. 지금요. 올해 매출 작년에 1조 600억 했잖아요. 올해 아마 1200억 정도 한대요. 지금요. 1200억. 1조 1200억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보십시오. 애터미도 커지고 해외도 커지고 다 주변에 막 여기서 다 돈 버는 사람 나오고 막 직급자 나오고 올 12월 되면 또 우리 여기 정인숙 본부장님 로얄마스 다 가요. 누구는 또 직급 갔대. 그때 과연 나는 내 위치는 어디 있는지 그때 나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데려온 내 파트너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금 현재 2021년도 9월 24일 현재 나의 위치는 어떤지 지금 현재 내가 들어가서 봤더니 나의 3개월 평균 매출은 얼마인지 이런 걸 반드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거. 그냥 시간만 가면 성공한다. 애터미에 붙어만 있으면 성공한다. 그거는 그냥 강의 멘트예요. 그건 강의 멘트. 강의 멘트입니다. 그거는요. 붙어만 있는다고 절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뭐 껌딱지입니까? 붙어만 있는다고 성공하게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요. 반드시 내가 행동을 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행동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3년, 4년, 5년, 6년, 7년, 10년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10년 열심히 소비자 구축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애터미 사업 어느 정도 진행하신 분이면 앞으로 6개월, 1년 한번 플랜을 한번 짜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오토 판매사가 안 되신 분은 앞으로 내가 500만 원 짜는 플랜을 한번 짜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오토 판매사이신 분은 앞으로 6개월, 1년 이내에 내가 1,000만 원 받겠다는 플랜을 한번 짜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리더스 클럽 지금 정인숙 본부장님 혼자 하지 않습니까? 리더스 클럽에 지금 이상 들어간 사람이요. 지금 애터미에서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간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지금 애터미에서. 갈 수 있죠. 갈 수 있습니다. 왜 못 갑니까? 갈 수 있어요. 이건요. 다 했는데 왜 못 합니까? 80 먹은 사람도 했고 맹인도 했는데 맹인도
맹인도 했는데 왜 우리 눈이 있는 우리가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 눈 감고 한번 밖에 나가서 한번 3분만 돌아다녀 보십시오. 눈이 앞이 안 보인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건데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눈. 이 얼마나 고마운 일 아닙니까? 내가 누굴 지금 볼 수 있고 이 소중한 걸 내가 있는데 내가 왜 애터미에서 성공을 못합니까? 성공 못합니까? 왜 못해야 되죠? 왜 나는 성공 못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성공하는데 나는 왜 성공 못해야 되죠? 세상에 그런 법칙이 어디 있어요? 내가 성공해야 돼요. 내가요. 내가. 어? 어? 나의 존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어떤 한 분이 내가 애터미 안 한다고 해서 애터미를 해서가 뭐 매출이 줄고 그럴 것 같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기 어떤 한 분이 그만둔다고 해서 정인숙 본부장이 눈 하나 깜짝 할 것 같습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냥 그 사람 그만두셨어요? 그 사람 왜 그만뒀죠? 그럼 앞에서 이렇게 그냥 파트너 앞에서 슬픈 표정 짓고 그다음에 돌았으면 맛있는 뭔가를 먹고 있을 거야 아마요. 신경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신경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소중한 걸 누가 찾아야 됩니까? 내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요. 나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막 부모님들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본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어깨에 수많은 가족의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터미에 성공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이니까 성공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공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 못하면 뭘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다 그만두는 거예요. 성공 못한다는 건요. 앞으로 몇 년 지나서 애터미에서 단도 10원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계속 받는 거예요. 완전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어요? 성공적으로 선택해서 한번 6개월, 1년 6개월 목숨 걸고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요. 주변의 시선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가서 그 사람을 죽이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근본적인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싸고 좋은 제품. 진짜 명품 수준의 제품 아닙니까? 이 제품을 갖다가 내가 아는 사랑하는 내 선배, 내 친구, 내 친척 그분들한테 내가 이 제품을 전달하는 거다. 그분들한테 앞으로 부자 될 기회를 주는 거다. 이런 자신감 있는 나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쩔쩔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리크루팅도 되고 제품 전달도 되고 내 그룹이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면요. 여러분 우리 진짜 이제 애터미 사업은 우리는요. 하나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요. 그런데 그 기회가 내가 완성을 시켜야 돼요. 완성을 갖다가요. 이 기회, 이 대단한 기회를 내가 잡았는데 내가 이 기회를 갖다 살리지 못한다면 내가 이걸 갖다 완성을 시키지 못한다면 그냥 나는 그냥 한낱 이름 없는 그런 패배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요. 이게 왔을 때 이걸 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결정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나. 스폰서가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행동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행동이 앞으로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10년 열심히 해라.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요. 어떤 일입니까? 어차피 내가 알게 될 이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된 어차피 내가 아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제품 전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품을 전달하면 됩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제품, 쓸 수 있는 제품. 자, 예를 들어 탈모가 있는 사람한테 어떤 걸 전달하면 됩니까? 애터미 앱솔루트 샴푸, 생모단수,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비오틴. 비오틴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쳐보십시오. 머리가 빠지고 막 머리가 가늘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이게요. 근데 애텀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다른 회사는요, 막 6만 원, 8만 원이에요, 그게. 동성제약은 6만 6천 원 합니다, 그게. 제가 왜 자신 있게 얘기 드리냐면은 제가 애텀에 비오틴이 나오기 전에 그 제품을 갖다 복용한 사람이에요. 미용실 원장이 막 저보고 막 비오틴을 먹으래요. 그래. 비오틴? 비 오는 날 먹는 건가? 비오틴 이름이. 그래 제가 먹고 있었어요. 6만 6천 원이었다니까요. 한 달치가요.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60알인데 하루에 한 알씩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럼 두 달치 아닙니까? 2만 3천 원이에요. 2만 3천 원. 싸도 어마어마하게 싸잖아요. 어? 동성제약도 나름대로 있잖아요. 머리에 대해서는 브랜드가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 동성제약 어딘지 알잖아요. 염색약 나오고 거기 막 헤어에 대해서는 탈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가. 어? 얼마나 애터미에 좋은 제품이 많아요. 주변에 다이어트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다이어트 관련된 제품 전달하면 되죠. 그렇게 맞춤식으로 해서 제품을 전달하란 말이에요. 맞춤식으로 해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맞춤식으로 해서 제품을 들고 가면 그 사람이 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꽃집 아줌마, 내가 아는 꽃집 아줌마 선배 찾아가서 전단지 딱 주면서 선배님, 제가 애터미 하는데요. 선배님 꽃집 하는데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이렇게 써주세요. 저 후배를 위해서. 그러면 저한테 큰 도움 돼요. 하고 전단지 딱 주고 그냥 나와요. 그러면 그 꽃집 하는 선배님이 카탈로그를 보고 주문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주문 안 할 확률이 90%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 꽃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오겠습니까? 주문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니까요. 그리고 설사 주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카탈로그를 계속 보다가 어떤 거 주문하는지 아세요? 고등어 주문해요. 고등어. 학수야, 아이고 네가 지난번에 갖다 준 카탈로그 보니까 너희 고등어 있네? 고등어 한 마리 좀 주문해줘라. 이제 한 12월 달에 고등어 하나 주문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등어 주문하고 또 소식이 없어. 그래도 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한여름에 또 고등어 또 주문해. 그때 팔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꽝이야. 꽝.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면 전략적으로 접근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꽃집 하는 선배님이 어떤 제품이 필요할까? 그 꽃집 하는 선배님이 그전에는 되게 날씬했는데 애를 둘 낳고 그러더니 지금 보니까 막 뚱뚱해지고 지금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살이 많이 쪘어. 그럼 그 선배님한테 우리 애터미에 다이어트 관련되는 제품을 전달해야겠다. 그럼 다이어트 관련되는 제품을 딱 들고 가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그럼 뭐 들고 가면 됩니까? 보이차나, 그 다음에 애플 페논이나, 그 다음에 쉐이크 들고 가면 되죠. 그 다음에 해양 심층수, 이거 딱 들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들고 가서, 선배님, 이거 이렇게 드시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선배님 오늘부터 드시면 한 달 지나면 2.5kg에 3kg가 빠져요. 만약 안 빠지면요. 제가 다 모든 책임질게요. 우리 애터미 보이차를 먹으면요. 첫 달에 무조건 2kg, 3kg가 빠져요. 보이차를 먹으면요. 첫 달에 많이 빠져요. 첫 달에. 우리만 첫 달만 빠지면 돼. 첫 달만. 첫 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거 전달하면 되지. 그러면 그 선배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내 후배가 그냥 내가 이렇게 막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이어트 관련된 제품을 딱 맞춤식으로 들고 와서 나한테 전달하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그냥 막 무조건 가서 선배님 그냥 막 들이대면서 그냥 막 카탈로그 보고 좀 주문 좀 해줘요. 주문하긴 하죠. 근데 화장지 아니면 고등어 아니면 김치 주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화장지나 김치를 주문하면 다음에 가서 다이어트 식품을 이야기하거나 화장품을 이야기하면 안 사준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제가 저거 하는구나. 그러면 저한테 하나 팔아줬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안 팔아줘요. 그건요. 안 팔아준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다음에 팔아준다 그러죠. 다음에요. 그 다음이 언젠데요? 내년? 내후년? 아니에요. 다음이 언제냐면요. 다음 생이야. 다음 생. 이 세상이 아니야. 다음 생이라니까요. 다음 생에. 그러니까 내가 애터미 하는 동안에는 그 선배님은 절대 화장품을 써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처음에 접근을 잘못한 거예요.
자,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요. 우리는 진짜 기회가 왔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애터미 제품을 쓸 수 있게 내가 찾아가서 한번 그 사람한테 맞는 제품을 갖다가 자, 제가 옛날에 보험을 하지 않습니까? 보험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보험을 잘합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딱 맞춤에 그 사람이 딱 가장 알맞는 보험을 설계해서 딱 갖다 주는 사람이 최고의 보험 설계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자, 우리는 애터미 PPO라 그러잖아요. 그죠? PPO. 퍼스널 플랫폼 오너래요. 그러면 PPO 할 역할이 뭡니까?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소비자들한테 그 사람한테 가장 맞는 제품을 갖다가 내가 설계를 해가지고 맞는 제품을 설계해서 내가 딱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자,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해서 반드시 6개월, 1년 6개월 후에 우리 모두 애터미에서 월 1,000만 원 받는 사업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총장님 강의를 듣고 있으면요. 인간극장, 다큐멘터리 인간극장? 뭐 이런 거를 예, 보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아, 저희 총장이 크라운 클럽 연봉 4억 이상 크라운 클럽 입성하셨네요. 아, 네, 부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총장님께 축하의 예, 인사와 또 감사의 박수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예전에 우리 정동원 총장님이 로얄 마스터 승급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는 홍천 네, 비발디 파크에 있었고요. 저희 총장님은 이제 속리산에서 승급식을 하셨는데, 근데 저랑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승급식을 보면서 그렇게 엉엉 울었어요. 저희 총장님 승급식이 너무나 저희가 감동받아가지고, 그때 옆에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냐고, 그래서 저분이 우리 스폰서님이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위치에 저도 곧 올라가네요. 예, 그런 걸 보면서 결국 이렇게 그 스폰서가 걸어온 그 길을 우리가 또 함께 그 길에 함께 하는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 또한 모두 다 예, 노열 마스터, 예, 또 크라운 마스터가 다 되실 수 있으시니까 오늘 저희 총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지금 다 인상 깊어서 제가 너무 이렇게 다 적었는데요. 많이 적었는데요. 내가 성공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뭐가 중요하냐. 사랑하는 내 가족을 생각해서 예, 찾아가라. 이모도 안 찾아가고 삼촌도 안 찾아가고 그 사람들이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냐. 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예. 저에게 항상 다양한 경험과 또 노하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총장님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스피치 시간인데요. 스피치 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피치 요령은요. 이제 슬라이드. 3분 스피치 예,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지역, 우리가 이제 활동하는 지역이라든가 살고 있는 지역, 예, 그리고 이름, 그리고 전직이나 현직 있으신 분들은 예, 직업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만난 동기 또는 이 사업을 하는 이유, 그리고 이달의 목표가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요 형식 안에 해주시면 되고요. 긍정적인 스피치, 예, 동기부여되는 스피치, 확신에 찬 스피치 부탁드리고요. 부정적인 스피치라든가 뭐 반성하는 스피치라든가 가르치는 스피치는 예, 스피치 시간에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하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예, 이 형식 안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스피치 크라운 마스터 김현웅 예, 크라운 마스터님 거 보여드렸죠. 예,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부정적이거나 반성하거나 가르치는 스피치만 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피치 해주실 분은요 이명애 사장님이신데요. 예, 제가 음소거 지금 해제
요청 드렸습니다. 예, 이명애 사장님, 예,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이명래 사장님 어디 계신가요? 아, 예. 네. 제 말씀 들리나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사랑센터 정성자 국장님 센터에서 애터미를 사랑하게 된 사업자 이명애입니다. 저는 현재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애터미 물건을 이제 열심히 사용하면서 제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업계에 계시는 절친 사장님의 권유로 이제 거절을 못하고 회원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단계 사업이라는 좋지 않은 인식이 있었기에 저는 절대로 다단계에 빠지지 않을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필요한 물건만 사용할 거라는 마음으로 애터미 물건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폰서가 제 밑으로 회원 몇 명만 가입시키면 좋은 물건을 싸게 쓰면서 포인트 수당도 받을 수 있다라는 권유로 제 밑으로 이제 회원을 몇몇 가입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중 친구가 센터에 가서 강의를 듣고 싶다면서 센터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서는 스폰서님이 열심히 끌어다니고 또 뒤에서는 파트너가 열심히 밀고 있으니까 제가 센터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센터에 이제 출근을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지면서 ABR 코스도 수료하게 되었고 그 교육을 통해서 제품을 이제 공부하게 되었고 시스템 교육을 통해서 어느새 이제 저는 애터미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출근만 해도 일이고 센터를 학교로 삼고 우등생은 아니지만 개근은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3, 4개월 만에 세일즈 마스터에 성공하는 저의 스폰서님을 보았습니다. 그 스폰서님을 보고 저도 이제 용기와 도전과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폰서님을 복제하면서 파주 사랑센터 스폰서님들의 따뜻한 응원을 받으면서 우선 이제 저도 세일즈 마스터에 이제 도전을 해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내년이면 이제 나이가 이제 70인데 이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 꿈을 향해서 이제 열심히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초보자 맞으신가요? 네. 예, 아이고, 예, 스피치를 어쩌 이렇게 정갈하게 또 비전 있게 해주셨나. 센터를 학교로 삼아서 출근을 하신다 하셨는데, 우리 사장님 네. 뵈니까 상한가, 예, 빨리 졸업하실 것 같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예, 3, 4개월 만에 세일즈 마스터 가진 스폰서님 복제하셔서, 우리 사장님은 3개월 만에 세일즈 마스터, 예, 달성하시길, 예,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스피치 해주실 분은, 예, 우리 이영분 사장님, 김도연 팀장님으로 들어오셨네요. 이영분, 예, 사장님 스피치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해제 요청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센터 소속 지금 예. 얘기하시는 정인숙 본부장님과 임근호 국장님 산하의 김도연 팀장님 애터미를 하고 있는 이영분입니다. 잘했어. 저의 원래 집은 부천이에요. 그런데 암사동까지 출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이제 이 사업을 제가 하게 된 동기는 그냥 좀 그전에 부동산도 좀 했고요. 동네를 조금 돌아다니면서 뭐 이상한 곳이 있으면 관심 있이 보는 그런 성격이 좀 있었어요. 근데 깔끔하게 차린 애터미 가게가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애터미인지도 몰랐죠.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어떤 남자분이 막 반갑게 맞으면서 쫙 설명을 해주시더라. 그래서 얘기를 듣고 이제 멱 하나 사갖고 왔어요. 한 이틀인가 그렇게 있다가
동네 우리 저기 뭐야 미용실 김도연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제가 가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자랑을 했더니 가만히 듣더니 언니 그거 제가 하잖아요. 우리 같이 합시다 해갖고 둘이서 꿍짝이 맞아갖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기는. 예. 그러고 이제 뭐야 저는 원래 잘 돌아다니는 그런 여자 무언가 색다른 거를 보면은 좀 이렇게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성격이. 저는 애터미 아줌마에서 해모임 아줌마로 동네에서 바뀌었어요. 아줌마 해모임 아줌마 지나간다 이런 소리를 요즘 자주 듣네요. 예, 그리고 하여튼 간에 열심히 하겠고요. 12월 달에 팀장 도전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모임 아줌마로 바뀌신 우리 이영군 사장님이시네요. 지금 제가 있는 국일관에서 예전에 큰 식당도 운영하셨던 분이세요. 예.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그 먼 부천에서 암사까지 거리가 2시간 거리인데도 매일 출근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암사팀 아시죠? 이 팀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신 팀이십니다. 평균이 70이시죠? 네. 예, 그렇지만 반드시 해낼 수 있다라는 것과 또 해낸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예, 그런 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스피치 해주실 분은요, 네. 여기도 파주시네요. 예, 이름이 허명남 사장님이신데요. 제가 음소거 해제 요청을 해드리면, 예, 핸드폰에서 여시고 스피치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명남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나요? 네, 옆에서 지금 울림이 있어서요. 한 분이 지금 스피커를 줄여주셔야 돼요. 옆에 김용심 팀장님 좀 줄여주시거나 떨어져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파주 금촌에서 열정과 파워가 넘치는 김영신 팀장님과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허명남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한 몇 년 전에 만나서 좀 진행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애터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새롭게 이제 김혁신 팀장님을 만나서 지금은 애터미 사업자 새내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열정이 넘치시고 파워가 있으신 그리고 소소한 매력도 갖추신 우리 팀장님과 함께 금촌에서 열심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본부장님께서 총장님 내용을 잘 들으시고 가슴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너무나 좋은 말씀을 다 담아줘야 되니까 어떤 말씀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도 굉장히 가난한 생활을 해왔거든요. 근데 친구의 소개로 처음에 애터미를 만났을 때 애터미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아까 총장님 말씀에서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면 내 아이에게도 부자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저는 되게 힘들게 살아왔던 그런 경험 때문인지 그게 제일 마음에 와 닿았고요. 반드시 여기서 팀장님과 함께 지금은 뚜벅이로 시작했지만 금촌을 다 찍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찍어가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한 달의 목표는 이달의 목표는 아까 총장님께서 하루에 10명씩을 만난다고 하지만 아직 제가 좀 간땡이가 적은가 봐요. 저는 5명 만나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열심히 전달을 하고 있지만 급하게 마음먹지 않고 차분히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제품 전달을 해나가고 회사를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광고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예전에 제가 전달할 때 다단계라고 우습게 봤던 사람들이 지금은 애터미가 그냥
평범한 이런 일상적인 다단계인 줄 알았는데 광고도 나오더라 이러면서 제품 주문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신기했고요. 저도 이제는 애터미에서 성공자의 길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그래서 팀장님과 함께 정말 올해 12월에 저희도 12월 하반기에 저 팀장 도전을 목표로 열심히 열정을 저도 가져갈 실천할 거고요. 열정을 가지고 할 거고요. 저도 간절합니다. 누구나 간절하듯이 저도 굉장히 간절한데요. 제가 요즘 깨닫고 있는 것은 이렇게 파워와 열정이 가득한 스폰서님이 이끌어줄 때 제가 여기서 성공해내지 못하면 애터미에서 말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저는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 김영희 팀장님과 함께 성공자로 올해 반드시 성공자라는 우리 팀장님의 도전, 저의 도전이 반드시 성공으로 갈 것이고요. 올해 목표는 이제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제가 팀장 가는 게 목표고요. 내년에는 저도 2년 후에는 정말 본부장님과 총장님이 계신 로열 거기 한번 맛보러 가보랍니다. 반드시 성공하겠고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애터미에 굉장한 행복이 있고 굉장히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이 지금은 빠른 길이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알려나가면서 열심히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강사로서 굉장히 욕심 부렸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사정이 있으셔 잠깐 쉬셨다가 다시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결국 애터미는 그동안의 시간이 다 수업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1번 사업자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빠르게 성장하시리라고 믿고요. 누구나 제가 있는 자리와 우리 총장님이 계신 그 자리에 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허명남 사장님이 올해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공지사항을 좀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라인 미팅, 줌 라인 미팅 시간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분이 49분이시고 같이 모여서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50분은 훨씬 넘으시고요. 근데 현재 해외 쪽에서는 아예 못 들어오고 계신 상황이셔서 부업자분들도 좀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1년 10월 4일 월요일 날 대체 휴일이죠. 저녁 8시 30분. 이날부터는 이제 월요일 날 저녁 8시 30분으로 연합 줌 미팅과 시간을 좀 맞춰 드렸고요. 이렇게 라임 줌 미팅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 미팅은 제가 주관하지만 각자 내가 주관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시고 참석을 하시면 저희가 한 분씩만 초대를 하시면 100분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100분이 넘어서 유튜브로도 송출을 하고 인원이 더 많이 넘친다 하면 500분이 들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적극적으로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정말 저희의 정말 따끈따끈한 크라운 클럽의 우리 총장님 강의를 우리만 듣기에 너무 아쉬우셨죠. 매번 아쉬워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앞으로는 미리미리 초대하셔서 이 시간이 아쉽지 않은 시간으로 우리 사장님들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ABR 코스 어제 연합 줌 미팅에서 어떤 분이 스피치를 하셨는데 ABR 코스를 통해서 신규 사업자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AB 코스 마감이 26일 일요일 날까지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R 코스는 10월 1일 금요일 날까지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줌 미팅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줌 미팅이 없는 거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총장님이 오전에 올려주신 글이 있었어요.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시 많은 나무에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라라는 문구를 올려주셨는데요. 그 생각 하나의 차이인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아우 장미같이 이쁜 곳에 어째 저런 가시가 붙었어가 아니라 어쩜 저런 가시 같은 곳에 예쁜 장미가 피었을까. 긍정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신다면 우리 사장님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총장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이런 시스템 안에서 행동하라라는 말씀이시죠. 시스템은 우리의 열정을 올려주는 그런 시간이고 이 열정을 어딘가에 가셔서 전달을 하셨을 때 그게 결과로 나왔을 때 우리에게는 성공이라는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말씀 기억하시고요. 오늘 받으신 이 열정을 누군가에게 애터미의 이 귀하고 좋은 정보를 함께 공유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음소거를 제가 해드릴 건데요. 음소거를 음소거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다 같이 사원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원 제창 준비. 음소거가 안 되셨네요. 되셨죠? 네, 사원 제창 준비.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명령한다. 믿음에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디까지 저 강원도 가는 길 때문에 그러나 보다. 총장님 부럽습니다. 또 거기서 여행 가시 축하드립니다. 하고 계십니다.